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한 여고생의 한마디 발언이 학교를 흔들며 급기야 교육청까지 나서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고생 한 명의 고백으로 촉발된 이 거대한 파장으로 일본 언론이 입을 다물었고 학부모들은 분노하며 선생님들마저 혼란에 빠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학생이 무슨 말을 했기에 한국은 이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도쿄의 명문학교 오우인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타카하시 사에입니다. 저는 최근 3년간의 보스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이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나리타 공항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가 저를 반겼죠. 가방을 끌며 역시 일본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항상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일본의 그 깔끔한 거리와 예의 바른 문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치안까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해외에 나가봐야 깨닫게 되는 법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정갈함과 질서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내일 유카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에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후지모토 유카는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죠. 미국에 있는 동안 영상통화로 종종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3년 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유카와 함께 찍은 사진, 마지막 여름 축제에서 유카와 함께 입었던 유카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약속들이 한 장면씩 떠올랐죠.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내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냈던 방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작지만 아늑한 이 공간이 너무나 그리웠죠. 책상 위에는 출국 전날 유카가 준 작은 종이약이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할게라고 약속했던 그 종이약은 약간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약속대로 저는 유카와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일본 교육과정을 함께 공부했던 이유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유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보스턴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생각들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가 돌아온 일본은, 그리고 유카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설렘과 긴장으로 유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가장 소중한 친구의 집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카가 모습을 드러냈죠.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반가움에 껴안았습니다. 사에, 정말 보고 싶었어. 유카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외모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단정한 머리카락 대신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웨이브 헤어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벽면 전체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때? 내 보물들이야. 이건 최신 앨범이고 저건 한정판 포토카드야. 유카의 방에는 한국어 교재와 한글로 된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한국 드라마 DVD가 쌓여 있었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어요. 유카는 쉴 새 없이 한국 아이돌과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한국어 단어가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유카는
완전히 한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애야, 이거 봐. 이 그룹 노래 진짜 대박이야. 안무도 진짜 대단해. 일본 아이돌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아. 유카의 말에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런 내색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점심으로 유카가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와 가장 기대했던 일본 음식을 먹는 대신 한국 음식을 먹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유카의 집에서 돌아온 후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어요. 항상 같은 취향을 공유하던 친구가 갑자기 낯선 문화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문화도 충분히 멋진데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일본 공연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채널을 바꾸려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완벽한 안무가 펼쳐졌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모임이 있었고, 복도에서는 한국 아이돌 춤을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마치 제가 외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카와 대화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공통 주제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친구를 잃을까 두려웠죠. 하루 종일 이런 생각으로 우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유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라고 입력했죠. 여러 추천 목록 중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생각보다 흥미롭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와 사회적 계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드라마가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는 사실이었죠. 밤새도록 여러 에피소드를 연속으로 보며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로맨스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카에게 이태원 클라스를 봤다고 말했어요. 유카의 눈이 반짝였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카는 더 많은 추천 목록을 알려주었고 왜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죠. 이런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적인 스토리가 진짜 매력적이야. 유카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반감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유카가 추천한 또 다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시작했어요. 이 드라마가 제 생각을 더 크게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죠. 오후에는 학교로 향했어요. 예비 입학생으로 학교를 둘러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며 일본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지만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너무 멋있어. 대박, 진짜 찐이야. 내일 팬미팅 같이 갈래?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대화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일본의 학교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유카와 조용히 교정을 걸으며 미국 생활 이야기를 했지만 유카는 내 이야기보다 한국 아이돌 콘서트 이야기에 더 흥미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속에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중한 친구와 3년 만에 재회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유카가 변하리라는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절친했던 친구와 점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너무 슬펐죠. 미스터 선샤인의 첫 장면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화면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부터 시작하는 역사적 배경, 화려한 영상미, 그리고 깊이 있는 캐릭터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주인공 유진초이가 미국으로 건너가 장교가 되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스토리는 저의 경험과도 묘하게 닮아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에피소드를 넘겨가며 시청했습니다. 드라마가 1900년대 초 일제의 조선 침략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불편함이 밀려왔어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과거사가 적나라하게 그려지는 장면들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이 조선인들을 탄압하는 장면에서는 화면을 잠시 멈추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역사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지 않았죠. 그럼에도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본을 악당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내부 문제와 신분제도, 개화와 수구 사이의 갈등도 함께 다루고 있었어요. 이런 다층적인 스토리텔링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주인공 애기씨가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모습, 구 한말의 의병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장면들은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이었죠. 일본 드라마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무게감과 애국심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지막 에피소드를 마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엔딩 크레딧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에 맺혔죠.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충격과 부끄러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든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공존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유카를 만났어요. 밤새 드라마를 본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유카는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다 봤구나. 나도 처음 봤을 때 일주일 내내 울었어. 역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유카에게 털어놓았어요. 예상과 달리 유카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유카 역시 처음에는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죠. 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드라마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가끔 서울로 출장을 다녀오시는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의 정체성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드라마 시청을 넘어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배운 것들, 역사적 관점의 차이,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라니, 갑자기 그건 왜? 우리나라 문화가 훨씬 우수하고 깊이가 있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어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는 표면적이고 상업적이라는 말부터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비난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단순히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가진 것뿐인데 마치 배신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사회가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도 서울에 출장 갔을 때 놀랐어. 생각보다 발전된 도시였고 음식도 맛있었지.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언성을 높이셨어요.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 영토 분쟁,
그리고 최근의 무역 갈등까지 거론하며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것은 애국심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는 거의 먹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어머니 세대는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랐고 한국과의 관계도 지금과는 달랐을 테니까요. 얼마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오셔서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어.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아버지는 자신의 서울 출장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최첨단 기술, 정갈한 도시 경관, 그리고 정성 어린 서비스 문화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열정과 추진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죠. 문화는 서로 배울 점이 있는 법이야. 내가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충돌하지 않아. 아버지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제 관심이 단순한 유행 따라가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호기심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보고 느끼면 조금은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골든위크 연휴를 이용해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서울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아버지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죠.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시 경관은 도쿄와 다르면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첫날은 이태원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배경이 된 곳이라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다채로운 음식점들이 즐비한 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국제적이고 활기찼습니다. 어머니조차 이태원의 개방적인 분위기에 살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점심으로는 유명한 삼겹살집을 찾았습니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일본의 야키니쿠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특히 사장님의 세심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자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셨고 식사 후에는 옷에 밴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페브리즈까지 준비해 주셨죠. 이런 세심함은 정말 놀랍네요. 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오후에는 해방촌과 남산을 거쳐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 화장실,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노인 한 분이 탑승하자 즉시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죠. 자발적인 배려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한 찜질방을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꺼려 하셨지만 일본의 온천 문화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설명드리자 조심스레 동의하셨어요. 찜질방 안에서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딸에게 등을 밀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국적을 초월한 가족애를 느끼게 했죠. 찜질방에서 나온 후 근처 노점에서 호떡을 사 먹었어요. 달콤한 시럽이 흘러내리는 호떡의 맛에 어머니조차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 근처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재빨리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도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괜찮은지 물어봐 주셨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며 많은 편견이 깨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작은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여행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특히 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낯선 음식을 올려놓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죠. 한국식 김치찌개와 비슷한 요리였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봤어.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봐. 어머니의 말투에는 이전에 경직된 느낌이 사라져 있었어요. 맛을 보니 정통 김치찌개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노력이 담긴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여러 번 맛있다며 칭찬하셨죠.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옆에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구경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에피소드를 끝까지 함께 보셨어요. 다음 날 어머니의 휴대폰에 한국어 학습 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여행 중에 받았던 친절에 감사 인사라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전의 완고한 태도를 생각하면 큰 진전이었죠.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한인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먹었던 음식 재료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진지하게 각종 양념과 김치를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고추장과 된장의 차이에 관심을 보이셨죠. 점원에게 된장찌개와 일본식 된장국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식 된장국도 맛있지만 한국식 된장찌개도 나름의 깊은 맛이 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서울 여행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지만 직접 경험하니 많은 오해가 풀렸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각자의 기억과 감상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어머니는 찜질방 사진을 보며 다음에는 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어머니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유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겠지만 이번에는 다정하게 유카를 맞이하셨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추천도 물어보셨습니다. 유카는 기쁜 표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열정적으로 소개했죠. 저녁에 유카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요리책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이번 주말에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래? 어머니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가족 간의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대화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가족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리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직접 경험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진 편견의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자라나고 있었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첫 학기를 무사히 마쳤고 유카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이해가 넓어지면서 유카와 나눌 수 있는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름도 몇몇 알게 되었고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도 생겼죠. 어느 저녁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였어요. 최근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해야, 너와 유카 같은 젊은 세대들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갈등이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역사적 아픔과 서울 여행에서 경험한 현대 한국의 모습이 저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유카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유카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는 이 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진정한 교류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내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나도 일본 문화의 멋진 점들을 더 알고 싶어. 유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방학 동안 한국어 학습에도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유카가 추천한 앱으로 기초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어려울 때마다 유카에게 도움을 청했고 함께 웃으며 연습했죠. 어머니도 가끔 동참하셔서 세 사람이 함께 한국어 표현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몇 개월 만에 저의 세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젊은 세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정치적인 갈등과 역사적 아픔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